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수급이 좀 주목될 만한 섹터와 좀 주요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전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심에서는 당연히 무죄였었는데 공직선거법상 이제 그때 벌금이 한번 나왔었고, 근데 이제 원심 파기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테마들이 그만큼 올라왔었고, 근데 이제 무죄가 되자마자 바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모두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것도 있지만 다음번에 또 얘기할 건데, 우선 CCTV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 나오자마자 또 얘기한 거는 대통령 개인 주식, 그러니까 개미주주들이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이제 관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뭐 2천만 원씩 이제 세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근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거드른 모양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 나오자마자 또 했던 얘기가,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뭐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들은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보를 좀 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나오자마자 좀 그 표를 갖다가 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바라보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낙연 다음에 2등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근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표를 가져온다면은 개미주주들, 그리고 뭐 실거주 1주택자들 세부담 계속 나오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 여기서 이탈한 표를 가져오겠다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로는 뭐 예전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요즘 거의 대장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에이텍하고 이제 동신건설인데, 에이텍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솔직히 대장으로는. 근데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내려왔었죠, 제대로 쌌다가.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보면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대선까지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아서 대선을 만약에 본다 라고 해서 간다면은 뭐 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부터는 좀, 그 전부터 뭐 천천히 모아가지고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이가 뭐 대선에 안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대충 행보를 봐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무상급식, 급식이 있고, 그리고 교복, 방금 얘기했던 CCTV, 그리고 대중교통 쪽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뭐 이런 쪽들의 CCTV도 있었지만 오를 것 같다고는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한 번씩 이야기하는 정책 관련들은, 정책 뭐 공약 뭐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은 단발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물려있던 분들은 바로 슈팅이 나오면 바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갭 떠서 출발을 한다면 이런 애들은 솔직히 잘 안 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정말 추진이 된다, 뭐 국회에 이제 올라갔다 뭐 이러면은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에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굳이 안 따라가시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의 원인은 계속 나오는 게 부동산 정책 때문이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청와대하고 여당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갖다가 이제 다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의견도 다 맞춰놨습니다. 당정은 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약간 박원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좀 눈치를 봤는지, 이제 박원순 시장이었던 분이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었죠. 반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어서 이제 좀 신중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 총리가 말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애매한데 추미애가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 네가 뭔데 이제 반대를 하냐 해서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사실상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들이 이제 막 주변에 있는데 이거를 해제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이 토지를 갖다가 공동토지로 바꿔버리면은 그냥 해제가 됩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중앙정부가 그냥 토지를 바꿔버리면 그냥 바뀌어서 그냥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를 해도 그냥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그냥 풀리는 거여서 지금은 못하는 바로 진행을 못하는 거는 아무래도 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이런저런 의혹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못 풀고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풀어진다 하면은 제가 보는 거는 SG 세계물산하고 이제 백광산업 이 정도? 요 정도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근데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조를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쪽 관련 뉴스를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가상화폐하고 전자담배 세금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갖다가 계속 변경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근데 가상화폐를 솔직히 전자담배 쪽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고요. 가상화폐가 좀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세법 개정으로 이제 세부담을 늘려버리면은 이거를 화폐로 인정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해서 뭐 입출금 되는 거, 거래 내역 이런 걸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가상화폐가 이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지 다시 떨어질지 관심을 받을지 관심을 못 받을지 이건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그 안에 이제 검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활성화가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뭐 새로운 투자처로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들어갈 만하다 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거래가 터지고 금액도 올라가고 그렇다면은 관련주인 걸로는 뭐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뭐 비덴트 요 정도 거래가 나오면 나올수록 거기는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좀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솔직히 이게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가상화폐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을 이어가지고 G20까지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속도를 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다 해서 G20, 20개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포용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G20은 이제 10월에 진행이 되고 요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현금 대신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통화,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G20이 전부 다 같이 이제 이걸 쓴다고 하면은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환전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 좀 보고는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중국, 일본 외에도 제가 다른 뉴스에서 봤었나? 뭐 태국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디지털 화폐, 일본은 뭐 디지털 엔화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 할 리는 없다고 보고 충분히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관련주로 본다면은 이제 KCT, 한네트, 그리고 청우컴넷, 또 한국전자금융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미 뉴스가 떠버린 가상화폐 그리고 디지털 뭐 다 화폐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게 공인인증서 그리고 지금 뭐 언택트 뭐 재택근무 원격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제가 보는 거는 이 각각에 따라오는 관련주보다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차라리 보안주 결국 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다 껴서 갈 수 있는 거는 원격을 해도 보안 재택을 해도 어차피
데이터를 갖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안, 언택트를 해도 보안, 그리고 뭐 언택트 비대면 결제를 해도 보안, 가상화폐 활성화돼도 보안, 디지털 화폐도 당연히 보안, 공인인증서 이걸 없애면 당연히 이것도 보안이죠. 인증 보안. 해서 좀 제가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보안주가 점차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해서 이쪽 관련으로 봤을 때는 딱히 뭐 보안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뭐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리티, 한국 전자 인증 뭐 이 정도 3개 정도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서 관심 가시면은 회사 한번 좀 찾아보시고 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인데, 코로나 이슈는 이제 세계 확진자가 이번에 이제 26만 명을 넘었죠. 이 어젠가요? 19일 오늘 며칠이야? 아, 오늘이구나. 26만 명을 넘어서 1일 기준으로 지금 최다치가 나왔고, 뭐 계속 최다치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해도 참 뭐랄까 익숙해졌다 할까요? 근데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실적주, 지금 이제 2분기 시작되잖아요.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2분기 시작, 지금 3분기인데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 중이죠. 근데 코로나 실적주들 될 만한 애들이 뭐 진단키트, 알콜, 그리고 비대면 결제, 뭐 언택트 쪽,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얘네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3Q마저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이제 점점 예상이 되죠. 지금 26만 명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 단발성 실적으로 보고서 재료 소멸은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적 발표하고 동시에. 근데 3쿼터도 당연히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 실적주 관련으로 가져간다면은 코로나 실적주가 괜찮아 보이고, 그 중에서 당연히 실적주니까 수급을 좀 보시고, 세력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뭐 외인이나 기관들 꾸준히 계속 매수 들어왔던 것들, 그런 거 보시고 그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로 이제 풀어졌던 비대면이 있었죠. 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진료를 해주자. 근데 해외 건설 근로자가 이제 한 100명 돌파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의료든 진료든 한다는 게 지금 좀 중요하게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게 의협이고, 솔직히 여기만 반대가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앞당긴 부분이 있어요. 당초 연내 시행 목표보다 3에서 5개월이 좀 당겨졌고요. 이렇게 당겨지면서 8월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이런저런 뉴스를 탈 걸로 보이고, 예전에 제가 말해왔었다시피 이제 유비케어가 좀 대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한번 올라왔다가 약간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전 상단보다는 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파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시세를 요맘쯤 뉴스를 좀 타면서 또 한번 시세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슈퍼여당이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 워낙 세니까 지금 법안만 내놓으면은 그냥 바로 뭐 의료법 개정이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도 계속 늘어나고 뭐 종식되지 않는 이상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뭐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반일 테마인데, 그 이분 왜 갑자기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지? 누구셨지? 네, 유명희 본부장이 이제 그 후보로 이제 나갔었고요. 근데 후보로 나갔는데 일본 수출 규제 WTO 분쟁에 대해서 패널 설치가 이번 29일 날 진행이 됩니다. 29일이면 언제냐?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고 WHO에서 패널이 설치가 되면은 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원칙상 뭐 13개월 정도 걸리긴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또 이야기가 되는 게 지금 반일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계속 좀 있어요. 일정들이. 보시면은 일본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을 한국 재판부가 명령을 했었죠. 8월 4일부로 이제 자산이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이제 추가 대응이 예상이 되죠. 뭐 다른 뉴스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할 거고, 왜냐면은 자국의 기업이 한국에 있는 일본의 기업이 매각이 된다. 그리고 한국이 이거를 다 팔아버리고 가져간다는데 뭐 당연히 앞장서서 막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전 보고 있고요. 얘는 7월 29일, 얘는 8월 4일이에요. 그러고 이틀 전인가? 14일, 한 며칠 전이네요. 일본 뭐 방위백서에 이제 항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이 매년 이제 발간하는 방위백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독도 영유권을 또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항의를 했었고, 초치를 했고,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게 있고, 근데 지난번에 그 중국하고 일본에 폭우가 막 내렸을 때 문 대통령이 이제 위로를 갖다가 이제 했었거든요. 문 대통령이 시진핑, 아베한테 각각 이제 이렇게 위로를 전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전이 왔죠. 이게 금요일 날 왔을 거예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왔나? 거의 장 막판에 왔었는데 이제 시진핑하고 아베가 감사하다는 답전이 왔죠.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랄까, 이 부분은 좀 도의적인 부분이고 방금 말한 지금 일정들은 강력하게 충분히 일본에서도 반발하고 다툼이 예상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지금 아까 부동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지금 7주 연속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주 연속 떨어져서 40% 중반대 뭐 이 정도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아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 때 시선을 중국과 미중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이슈를 키우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나 둘 다 지금 지지율이 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시선 돌리기인데, 아베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선을 돌려보긴 했어요. 이제 얘가 원래 원했었던 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건데,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법안으로 이제 올려서 뭐 헌법 개정 같은 그런 걸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유사시에 북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북을 살짝 건드렸었죠. 이거는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북을 건드리면 북이 또 이슈를 키워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게 드라이브 걸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걸 보여주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았는지 김정은이 오늘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의 지도를 이제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거를 계속 몇 차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보면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그때가 이제 4차죠. 그때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과 달리 이번 회의, 그럼 뭐 5차겠죠 이번이, 뭐 아마도 전쟁 억제력 표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달 김정은 대남 군사활동 계획을 보류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 갈등이나 국립대면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 일본이 툭 하고 건드렸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훅 하고 피해버리죠. 그래서 아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좀 대립관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막 뭘 했다 하면서 자기의 지지율을 좀 올리고 싶었는데 북이 안 받아준 거죠. 그러면은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디한테 시선을 돌릴 거냐, 계속 낮아지는 지지율을 막으려면은 그 다음 일정이 이제 한국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한테 이제 시선을 돌릴 거냐, 뭐 당장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뭐 의혹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주택 문제가 그렇게 한순간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정책을 내놨는데 또 내놓으면은 더 한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가장 만만한 게 이번 일정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단지 조금 걸렸던 거는 요거 감사 인사했다, 요거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저거는 살짝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예. 그리고 미국도 비슷합니다. 이제 지지율이 바이든이 이제 딱 봐도 확실하게 이제 넘겼죠. 해서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이제 급하거든요. 급해서 이제 중국을 계속 얘기하고 중국 때리고 뭐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이제 때리죠.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게 있어요. 한국인이 뭐 싫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약간 한국을 이제 겨냥을 한국한테 이제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근데 트럼프는 주한미국은 감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하원 의원들이나 주변의 민주당 소속 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지만 지금까지 다 동의했다는 거죠.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 파트너십은 이제 감사해야 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감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필요하고 한국도 미국이 필요하고, 뭐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한국에 있는 거를 갖다가 뭐 돈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결정이죠. 얘의 결정인데, 얘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주한미국 감축을 걸고 방위비를 올려서 이만큼 벌어왔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기가 이제 딜을 잘 쳤다, 또 그래야지 SNS나 이런 데에다가 좀 더 뭐 이야기를 하고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지지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작년이었죠. 작년 8월 요맘쯤 방위비 협상할 때, 그때도 이제 감축 옵션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좀 움직였었던 섹터들은 이제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었고, 근데 뭐 이게 좀 더 강하게 얘가 뭐 결정을 해가지고 좀 더 세게 드라이브 건다면은 방산주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좀 조정을 좀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방산주는 잘 보지 않아서 뭐 딱히 이슈가 없었으니까 조정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뭘 또 설명을 하다 말았냐, 지금 쭉쭉 넘어오다 보니까. 네. 그러고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149일 만에 이제 문을 연다라고 이제 뉴스가 떴거든요. 근데 이제 예약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서 하루에 750명만 입장을 할 거다. 지금 원래 평균 입장이 이제 거의 8,000명이었었는데 거의 9.5%에 해당하는 인원만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강원랜드 주가가 천천히 올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개장을 앞뒀기 때문에 좀 올라왔었는데, 사실상 개장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크게 한번 슈팅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재료 소멸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뉴스를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이 뭐 거의 손실액이 몇 천조더라고요. 몇 천조가 지금 날아간 상태고, 지금 3쿼터 하고 있는데 3쿼터에 이거 750명씩 운영을 해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뭐 부수한 모든 것들, 전자장비를 다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 움직여야 되고 가게 다 열어줘야 되고 하면은 750명 오면은 그냥 마진 없이 그냥 일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3분기도 당연히 적자. 이거 메꾸기 되게 힘들거든요.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뭐 이제 문 열면은 한번 슈팅, 뭐 윗꼬리 달고 바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 또 흐르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솔트룩스. 솔트룩스가 23일날 이제 상장을 하죠. 경쟁률이 꽤 셌어요. 공모 경쟁이 이제 953대1. 그럼 이게 뭐 하는 회사냐? AI. 가장 요즘 트렌드죠. 뭐 언택트, 비대면, 뭐 디지털, 뭐 그런 쪽.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의 이제 기업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시기를 잘 맞춰 상장하기도 했고, 경쟁률도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청약 증거금이 이렇게 작은 회사에 지금 1조 7,800억 원이 이제 들어왔으면은, 그리고 뭐 최상단을 제시하는 검색 비율이 이제 73%였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은, 이것도 요즘은 신규 상장주들이 시작하면은 되게 강세를 보여요. 첫날 바로 100% 아침에 시초가에 띄우고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거의 160%가 올라버리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는데, 뭐 얘도 시총도 되게 가벼운 걸로 알아서 얘도 강하게 좀 갈 것 같고, 뭐 얘에 대한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얘의 대주주로 이제 스틱인베가 있고, 뭐 스틱인베 대주주는 이제 DPC니까 뭐 약간의 이슈는 당연히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그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인천에 이제 수돗물에 유충이 이제 발견된다. 이 샤워기 이런데 이제 조그마한 유충 0.5cm랬나 0.5mm였었나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한번 이쪽 관련주들이, 저는 뭐 한국 주철관 뭐 이런 걸 좀 봤었는데 약간 틀렸었는데 그래도 한번 슈팅을 줘서 다행이었는데, 뭐 한국 주철관이나 그쪽 이제 그 정수 기능하는 그런 관련주들 한번 슈팅을 줬었는데 당일날 바로 이제 천천히 흘러서 내려왔죠. 근데 내려왔는데 이게 제가 보는 거는 이게 인천 시흥 쪽으로 이슈가 끝날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인천하고 시흥 쪽이 아니고 서울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뉴스가 뜬다면은 당연히 이거 관련주, 뭐 이제 수도관 아니에요. 수도관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하니까 수도관은 당연히 아니고, 뭐 이쪽 관련 아니고,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거죠.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 알을 낳으면서 요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계속 청소를 해주는 그 관련주들을 이제 좀 찾으시면 되는데,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금요일날이었나 목요일날이었나 한 10%인가 뭐 하여튼 이 정도로 마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거의 20 중반까지 갔다가, 그게 뭐였더라, 시노팩스도 있었고, 시노팩스가 이게 다른 이슈로 또 올랐었는데 이것도 있고, 한 세 가지 있어요. 뉴보텍, 그래 맞아, 뉴보텍도 있었고, 그리고 비슷했던 게 한국 주철관도 있었는데 얘는 이제 수도관이 아니라니까 아웃.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나온다면은 확실하게 이게 이슈로 가가지고 쭉 갈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 정수장만의 문제로 그냥 끝난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우선 제가 준비한 이슈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애들을 뉴스 관련의 중심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